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해 거침없이 진격하자 이에 놀란 우리 조선의 왕은 서둘러 몽진을 떠납니다. 도성은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백성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사정이 다급해진 선조는 울부짖는 백성들을 뒤로한 채 한양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분개한 일부 백성들은 왕궁을 불태우고 부수기까지 하였고 도망친 양반들 집까지 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주한 이들에게 한풀이를 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었지만 반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6.25가 터지면서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우리의 지도자 한 사람은 서울 시민들을 남겨둔 채 몰래 대전으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하였는데 그 방송은 이미 충청남도 도지사 관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참모들이 설득에 못 이겨 그랬다지만 자신만 돌보는 지도자가 어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에 낚여 피난을 가지 못한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나중에서야 피난길에 올라 한강 철교로 모여들었는데 북한군 전차를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이 다리를 폭파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인정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에 조선군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르려니 무기며 각종 군수장비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았으면 당연하였고, 그러나 차츰 각종 총포리와 갑옷 등이 구비되고 나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흔히 무협지나 사극에서 보는 화려한 칼솜씨는 실제 전장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수많은 군사들이 어우러져 싸웠을 때는 아수라장이고 난장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진을 갖추고 마주쳤지만 결국엔 난전이 되어 서로 뒤섞여 개싸움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조선 병사나 왜군 병사나 기본적인 갑옷을 입고 있었고 거기에 칼을 한번 휘두르거나 찌른다 해도 치명상을 주기에는 어림없었죠. 아무리 강한 일본도라 할지라도 철갑을 덧댄 주요 부위를 공격하면 칼이 휘거나 부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냥 서로 붙어 무딘 칼날에 상대방을 제압, 급소를 찌르면 그만이지만 엉겨붙고 뒹굴고 하다 보면 그때는 칼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력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뒤에서 공격하면 당하기도 하고 팔이나 목 부위에 치명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의술을 봤을 때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되면 치명적이기에 부상자들은 거의 치료도 못 받고 상처가 깊어져 사망한 병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군들은 칼의 길이가 더 길고 창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조총은 단거리에서 치명적인 무기임엔 틀림없었고 조준사격을 했기 때문에 비록 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조총 탄원에 여지없이 뚫렸습니다. 처음엔 그것에 놀라 기세에 꺾여
조선군의 대백력이 얼마 되지 않는 왜군에게 대패를 당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차츰 병력을 충원하고 군수물자를 확보하면서 전력을 보강하였기에 그 군세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차츰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거니와 한번 붙어보자는 배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엄격한 군율과 통솔하는 장수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왜군이 조총이 있었다면 조선에는 활과 승자총통 및 여러 가지 화포가 있는데 그 위력은 실로 대단했고, 조총은 유효사거리가 50보에서 100보까지인 반면 활은 유효사거리가 90보에서 200보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에게는 조총에 필적할 승자총통이 있었으니 사거리가 무려 600보에 달했고, 철환이 15개나 들어가 이를 발사하면 유효사거리도 좋았지만 제압사격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활은 어땠을까? 조선 활은 일본 활과 비교해 거리나 파기력은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중 현저는 작은 화살임에도 빠르고 얇은 철판 정도는 그냥 꿰뚫었고, 당하는 쪽에서는 화살 자체를 눈으로 식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현저는 조선에만 존재하는 비밀병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환구에서 발사되는 비격진 전류가 화약으로 발사가 되면 그 거리가 무려 500보까지 날아가 적 한복판에서 터지면 내부의 철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비격진 전류는 지금으로 치면 고폭탄과 같은 효과적인 무기였죠. 멀리서 날아오는 세공이 떨어지고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폭발을 하면 그 주위 반경에 든 왜군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벽이나 함선을 격파하는 큰 포환도 있지만 대규모로 밀려오는 적들에게 대구경 화포로 한꺼번에 다량의 작은 포환을 조란탄을 쏴서 적을 제압하는 엄청난 살상력을 지닌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조선군의 주요 화기로서 해전과 육전에서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요 화력이었습니다. 거기에 뛰어난 지략과 전술 능력을 갖춘 조선의 장수들이 있었으니 이순신이 있었고, 권율 등 수많은 용장들이 곳곳에서 의병장들까지 합세 서서히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나약하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던 조선군들이 아니었고, 군율이 섰으며 체계적인 전략 운용으로 인해 서서히 왜군들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각인시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호우대 좋은 조선 병사들이 왜소한 적병들에게 장검과 조총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임진년의 치욕을 되갚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